한국 NLP 코칭센터의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던 때가 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3년 정도 됐더라고요. 정확하게는 한 2년 10개월 정도의 시간인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2년 6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죠. 그때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마지막 영상 그 이후로의 시간들, 그땐 정말 그랬죠.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으로 만나지 마라 라고 해서 우리 모두 글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마스크 쓰고요. 근데 그것들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또 심리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인식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만남을 많이 자제하다 보니까 훈련에 오시는 분들 숫자가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줄어드는 겁니다. 아주 먼 얘기인데 그것도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한 분, 두 분 정도 남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작년까지 팬데믹이 끝난 코로나가 종식된 시점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때까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저도 변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NLP라고 하는 변화를 만드는 방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내렸던 결단 중에 하나가 사실 오랜 동안 익숙해져 있던 것에서 좀 달라진다고 하는 게 많이 어렵기도 했는데 용단을 내리게 됐죠. 정들었던 제 한국 NLP 코칭 센터 사무실 계약했던 걸 해지하고 공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문을 닫는다가 아니고요. 요즘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임대 사무실이 많이 제공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작년 23년 7월부터 패스트5라고 하는 그 공유 오피스 공간을 이용하고 있고요. 강남, 사당, 판교, 홍대, 구로 네다섯 군데 지역에 따라서 새로 만나 뵙는 분에 따라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중심은 기존과 다르게 강남권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매 주말 토요일 혹은 일요일 되도록 이틀 중에 하루로 몰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토요반과 일요반이 돌아가는데 반을 합쳐서 좀 진행합니다. 토요일이 가능할 땐 토요일에, 일요일이 가능할 땐 일요일에, 어쩔 수 없을 때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나눠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한 7분, 8분 정도 됩니다. 과거 한창 때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떠들썩한 가운데 아주 역동적이고, 그리고 다양성이 서로 드러나는, 서로 다른 성향과 서로 다른 방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경험을 하는 모습이 꽤 조화롭고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저도 정말로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제 훈련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필요로 인해 함께 하고 말이 잘 안 나와요. 감정 문제가 있어요. ADHD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글쎄 그런 것들, 혹은 내가 나태해지는 게 두렵습니다. 나의 발전된 모습을 지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훈련을 한번 참여하면 계속 하게 되죠. 계속 하는 이유는 이게 좋은 거기는 한데,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쇠로 만든 칼이나 도끼 이런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사용하다 보면 날이 무뎌지고 또 녹이 슬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훈련에서 우리를 거듭나게끔 만들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계속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경험을 하는 게 좀 이어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게는 한 8년째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2년, 1년, 6개월, 2, 3개월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NLP를 단연간에 걸쳐서 나의 삶의 철학이자 하나의 길로 삼고서 이 훈련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훈련을 진행하는 공간만 변화를 준 것이 아니라 제 훈련에 있어서의 내용적인 면에서도 또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론 제 훈련에 오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훈련 어느 차수도 어느 시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왔던 게 지금의 과정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를 주게 됐어요. 이건 사실 좀 고백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훈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혹은 훈련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NLP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때 과거에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NLP는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변화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 훈련을 진행을 하면서 NLP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전 세계 돌아다니더라도 알아야 하는 것들, 그런 거 기본기를 터득을 하고 어떤 개념들, 경험들 또 그것도 공유해드리고, 그리고 각자의 방식들 잠시 내려놓고 NLP가 안내해주는 방법을 이용해서 대화하고 관찰하고 발견하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어가죠. 그리고 NLP의 기법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아주 시스테믹하고 멋지고 세련된, 생각해보지도 못한 기상천외한 그런 방식들의 기법들을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 그래서 내가 그 과정에서 변화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몰랐던 걸 알게 되고 새로운 방법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과거의 훈련을 많이 채워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갈등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기법을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상담을 하는 현장은 대부분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 사람 얘기를 듣습니다. 듣고요, 잘 듣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요,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걸 알게 됐다고 돌려드리는 것, 거의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화를 하는데 잘 알아듣고 잘 관찰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된 걸 알았다라고 전해드리는 것, 이게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아주 옛날에는 80대도요, 어르신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잘 듣고요, 잘 보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서,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가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서 그걸 전하는 것, 이게 대부분이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사람이 차마 몰랐던 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되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 변화시키는 것도 기법이라고 하는 걸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비중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상담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 과거부터 쭉 경험해 오던 건데, 이제 고민이 생겼죠. 한국 NLP 코칭 센터라는 이름처럼 코칭도 하고요, 훈련도 해요. 훈련은 코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차원으로.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많은 기법을 소화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고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공간의 변화를 준 이후부터는 제 훈련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을 덜어내고요, 기본적으로 듣는다, 본다, 대화한다, 그리고 알게 된 걸 알려드린다. 그런데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한다. 이것만으로 훈련을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NLP가 뭐냐라고 묻는 분에게 요즘 또 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NLP란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 방식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는 것. 이걸 좀 고상한 표현으로 바꾸면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한다. 그리고 그 탐구하는 방법이 NLP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구 방법을 터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여기에 중심을 두고서 이 훈련을 전개하다 보니까 효과가 더 좋아요. 너무 다행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작년 7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NLP 훈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잘 듣고 잘 관찰하고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코치가, 내가, NLP어가 뭔가를 모르는 게 있다면 질문을 해서 더 알아내는 것. 근데 여기에 독특한 질문 방법들이 몇 가지가 들어갑니다. 상황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밖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찾아내는, 뽑아내는, 그 사람의 VAK의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하면 그 사람이 경험하는 패턴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걸 알아내는 방법. 이걸 전수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제가 어떻게 해서 ADHD로 행동하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 감정이 너무 많이 나오는지. 제가 어떻게 해서 쉽사리 남의 일을 지레짐작하고 그 지레짐작한 걸 사실이라 믿게 되는지 알게 됐어요. 제가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나와 같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의 생각을 판단하고 추측해서 그거에 바탕을 두고서 대화를 하거나 결정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그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놀람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밝혀내고 이걸 찾아내는 방법을 전수해 드리니까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가 뭘 하는지 알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경험할까? 어떻게 해서 저런 경험을 만들고 있을까? 이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좀 실험적인데 한 5월 정도에 시도해봤으면 싶은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고 싶은데 NLP가 뭔지 모르는 분, 아직 NLP 훈련을 받아본 적 없는 분, 아니 NLP 훈련을 받아봤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지는 그건 돌아본 적이 없는 분들 대체로 그럴 겁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훈련에서는 이 주관적 경험의 구조를 탐구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그다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기법 중심으로 전수하는데 많이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아무튼요,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 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고질적인 어떤 행동이 있는데, 그걸 누군가에게 좀 공개할 수 있다면, 오픈된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일종의 상담인데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상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향후에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대화를 좀 나눠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간을 가져볼까 싶습니다. 제 훈련의 자원자로서 한 세션에 참여하는 것, 전체 훈련은 아니고요. 한 세션 필요한 부분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 여기까지의 범위요. 이걸 경험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 장소가 바뀌었고 훈련 방식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훈련이 훨씬 더 효과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덕분에 저로서도 만족스럽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만족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향후 영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고 싶어요 하는 그 패턴을 이해한 사례들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주제 자체가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주에 한 번 혹은 두 주에 한 번 정도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좀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연락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